네, 안녕하십니까? 자,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끄트머리부터 추워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자, 또 추운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따뜻한 아랫목이라도 있잖아요. 가스비가 아깝고 전기세 때문에 난로를 못 피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또 잠깐 밖에 나왔는데 사무실 건너가느라고 나오는데 지나가는 그냥 고양이 보니까 막 세상 다 우울증을 내가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물론 이런 동물들한테는 항상 마음 부족하고 불쌍하고 왜 실천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자, 근데 이제 또 이 증시 관련해서는 금리가 정말 한참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속상한 게 뭐냐면요. 언제부턴가 은행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금리는 10월 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1월 달에 더더욱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야 은행이 자, 금리를 1% 떨어졌다. 말도 안 되는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또 조금 지나게 되면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금리 2% 떨어졌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은행도 선별해서 자,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은행이 더 금리를 싸게 즉 물론 콜 7일물로 돈을 빌려오는 은행은 한은해서 거기에 무슨 직원들 비용, 뭐 임대 비용부터 다 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그거를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왜냐면 우리가 은행의 저자세가 되다 보니까요. 자, 우리도 우리한테 너무 이윤을 많이 붙이는 은행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되겠죠. 은행이 우리 위에 있고 우리가 은행 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를 내서 은행이 직원들도 월급을 주는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어떤 항의가 있을 수 있나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당연한 게 마치 그들의 자 우선권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자, 금리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레고랜드의 여파로 10월 초에 금리가 시장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그러면 10년물 채권 금리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세요. 뭐 가상 금리를 은행도 붙여야 되지. 거기에다가 또 은행도 생각해보면 물가 올라간 것도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바로 10년물 채권 금리의 10년물 물가가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4.3, 4.6, 4.65 정도까지 갔습니다. 기준금리가 3.25일 때 이미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3.5가 됐는데 밑으로 더 빠졌어요. 3.24 정도까지. 여기에 그러면 은행은 손해나서 아니죠. 기준금리에 콜금리 플러스 콜 7일물로 돈을 빌려오는데요. 은행이 막 그냥 금고에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한은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물가채가 1몇 %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은 그러면 어떤 장사가 2배, 2.5배, 3배 뭐 이 정도까지 되나요? 세상에 20, 30% 수익이 엄청난 건데 이미 2배 이상의 장사를 해왔다고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도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이트들이나 블로그가 없더라고요. 은행을 비교해서 누가 더 똑같은 비슷한 등급에 등급을 서로 모르니까요. 자,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는 이 정도의 금리다. 이걸 확실하게. 여기에 또 이제 은행이 하는 게 또 상업용은 더 비싸게 막 갖가지로 자, 이자를 비싸게 받는 자,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썩 좋지 않을 때 엄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더라도 여러분이 그럴 때 야무지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페이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자, 얘기가 그 사이에 자, 바뀌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인데요.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이제는 정말 당연히 확실하게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금리가 빠질 때는요.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야 빨리빨리 소각을 못 하겠지만
금리가 빠지는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 채권이 막 이슈가 되는 게 금리가 4.6에서 6.5부터 10년물 채권 금리가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2까지. 자, 빠진 걸로 딱 치면 30%가 더 빠졌습니다. 이 정도로 2018년도에 금리가 시장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2.85였는데 딱 1년 뒤에 2019년도 8월 정도에는 1.1까지요. 자, 우리만요, 미국도요.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있을지. 금리가 빠질 때는 삼성전자는 자, 사모채권을 발행하지 못하지만 공모채권을 발행한 회사들도 뭐 당연히 자, 좋아요. 금리가 빠지면. 근데 특히 사모채권을 발행한 이런 종목들은 금리가 빠져서 자, 빠질 경우에 빨리빨리 주가를 풋옵션 종목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꿀 종목은 힘들 때 뭐를 주기 시작을 해야 된다. 저가일 때마다요. 어느 선 그 밑으로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 시점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가격이 매수 시점인지. 자, 그걸 지금까지 저 많은 페이지를 어떻게 봐야 했지만 그 많은 페이지를 봐야지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100페이지의 자료를 읽어봐야 되는데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용을. 하지만 100페이지를 읽고 나서는 감이 와요. 감으로 주식 투자는 할 수 없지만 이 종목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의 판단이 적어도 사면 안 되는 종목을 들어가지는 않게 됩니다. 사야 될 종목을 못 살지언정 사면 손실 볼 종목을 들어가지는 않게 돼요. 그 100페이지를 보고 확실성이 그 안에 다 나와 있다. 금액도 나와 있다 할 경우에 안 보겠습니까? 자, 당연히 여러분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서 오를 종목만. 아니죠. 잃을 생각을 안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수익 날 생각만 하면 당연히 잃게 돼요. 자, 그럼 지난주에 언급했던 종목하고 한번 연관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풀이 종목은요.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이요. 사모채권이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에 자,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몰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모채권은 자, 총수의 자녀 등의 특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보통 나와 있는데요. 이 총수의 지분도 거의 특수관계자가 50% 갖고 있어요. 이 총수가 5%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그땐 얘기가 틀리죠. 뭐 총수가 봤자. 근데 50% 전후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 거의 10% 이상의 채권을 발행했으면 자, 50%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50% 갖고 있는데요. 잠깐 주가가 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가가 막 하락시켜요. 전환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럼 50% 이 10% 자, 왜 떨어지게 둘까요? 자, 이 10% 발행한 채권도 결국 이 당시에 채권 가격을 회복할 테니까 그런 낮은 가격에 자, 회사도 누구라고 말은 못하죠. 낮은 가격에 더 샀을지 어쩔지 여부는. 하지만 지분으로 신고만 안 하면 됩니다. 등록만 안 하면 돼요. 지분으로 자, 편입만 시키지 않으면 올라갔을 때 소각 처리를. 물론 굳이 이때 사야 될까요? 떨어졌을 때, 하락일 때. 그냥 사면 자, 그걸 못 사게 하는 이유는 없죠. 소각 처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내 지분으로 확보를 안 한. 본인이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인이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서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인수기간도 필요 없다가 바로 무기명이에요. 바로 이 사모채권은 공모가 아니라 그냥 지인에게 개별적으로요. 그래서 공모채는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권리를 갖는 구간이 3개월. 사모채는 1년이 걸려요. 1년 뒤에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사모채. 근데 누군지 몰라요. 거기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서를 낼 필요도 없어요. 무기명자가 보상받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 무기명자가. 그런데도 이 채권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이때 최대 주주 지분이 한 50% 전후가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살짝. 어느 때 30%. 근데 보니까 20%는 담보로 제공이 된 상태이거나 이때도 잘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담보로 제공했을 때도 위험한지 안 한지도. 자, 그래서 총수들의 특수관계 수가 많고 재벌들의 재산 증여와 경영권 방어.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재벌들의 재산 증여와 경영권 방어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주식이에요. 이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얘가 3,000원으로 떨어져요? 무슨 경영권 방어 쌀 때 더. 자, 이 10,000원짜리 금액의 주식을 자, 2만 원, 3만 원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분을 확보한 뒤로 더 지분을 확보를 못 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보통 이런 사모채권의 무기명 채권은 사모채권. 근데 요거랑 살짝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자, 이미 50%의 지분을 확보를 해 놓을 경우에요. 자, 그 경우에는 50%가. 그러니까 4번은 해당되지 않지만 총수 자녀들의 관계일 수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근데 50%의 최대 주주 특별관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바로 지난주에 했던 방송 중에 이제 종목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회사채 일단 모든 주식은 회사채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채 얘기하면 너무나 당황을 하시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또 그 외에 많은 종목들 많잖아요. 자, 솔트룩스 회사채가 없는 종목은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채가 있어야지 상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우량주는 실적 우량,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실적 우량이잖아요. 뭐 적자 전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주는 추가 발행 채권으로 판단이요. 공모가 아닌 사모채권을 무기명에 표면금리 이자 하나도 안 받고 자 여기에 이런 채권을 상환비율이 100. 근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50% 갖고 있어요. 여기 한 10% 정도나 더. 그러면 근데 사모채권은 50% 그렇게 발행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못하러 상장을 쉽게 얘기하면 최대 주주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에서 많으면 20%지만 보통 10% 전후에 채권을 발행을 했다 할 경우에 이 채권의 약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자도 안 받고 자 이자도 안 받고 표면금리 0% 그리고 상환비율 100% 하나 더 붙여서 110% 10%더 받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물론 여기에 재무구조는 보셔야죠. 주재무제표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막 적자가 지속되는 게 아닌 간혹 흑자도 나오고 계속 작은 흑자. 근데 그 작은 흑자 속에서도 투자 활동을 갑자기 많이 쏟아부어요. 자, 뭔가 있는 거죠? 뭐가 없다 치더라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괜히 쏟아붓겠습니까? 당연히 쏟아붓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채권 발행을 했다. 그럼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건 대부분 자 좋아갖고 딱 이 채권 정말 괜찮다. 하지만 주 재무제표 먼저 보면서도 투자활동이랑 두 개를 맞춰보면 쯤이 아닌 정확합니다. 채권 발행 전후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고 채권을 발행하고 추가 또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놓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닌 투자하고 채권 발행하고 또 투자를 하건지 아니면 투자하고 채권 발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채권 발행해 놓고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사모채권이 지인이잖아요. 확실하게 투자를 해놓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몰랐지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의 주가를 보여준 게 바로 사모채권입니다. 무기명.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공모가 아닌 사모기 때문에 3개월 뒤에 판결 난 게 아니라 최소 1년이 지나야지 권리를 갖는 채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에요. 자, 바로 솔트룩스예요. 솔트룩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지난주에 18,000원대까지 움직였어요. 18,000원 정도까지 움직였을 때 이 종목가 여러분 움직임 봤을 때 자, 회사채 확인하시고 추가 발행 채권 약정 보시고 매도 가격 보면 하락이 기회다. 하락 시에 매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채권 수익은 더 남아있고 당연히 주가는 오른다라고요. 이때도 많이 이미 올랐지만 충분히 더 오른다. 그렇다고 뭐 이때만 그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18,300원이었는데 결국 고점은 3만 원까지 오르게 됐어요. 물론 조금 더 고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채권이
발행한 이후에 무상증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량을 넣지. 자, 그러면 고점과 저점 그렇게는 투자 못해요, 여러분. 저점을. 이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요. 한 13,500원 전후로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빠질 때마다 더 추가를 하지만 저 13,500원이 채권 발행한 가격에서 정말 중요한 자, 리픽싱을 들어가는 조정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밑으로 떨어지면 기회예요. 자, 기회일 때마다 더 담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보통 보실 때 분명 채권 수익은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후로 채권은 3만 원대까지. 제가 그날 지난주에도 그렇고 종목을 뭐 2개, 3개, 4개가 아닌 딱 요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요 종목보다도 이제 성풀 나무 종목의 특징은 21년도 12월 1일 이후요.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권리를 1년 있다가 갔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권리가 오는 종목들이겠죠. 대부분 성풀 나무 종목의 특징이 22년도 빠르면 1월이나 3월, 4월, 5월 채권들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 되니까 자, 풋옵션을 발행한 쉽게 얘기할게요. 풋옵션 나오면 너무 어려워서 콜옵션은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자, 10,000원짜리를 주가로 딱 떨어뜨려서 3,000원의 지분을 확보해 버려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지분이 50% 가까이 되는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분을 확보 못 합니다. 그리고 콜이 돼 있지 않고 풋옵션이요. 자, 10,000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죠. 얘는 올라서 낮은 가격에 30% 정도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7,000원 되면 10,000원일 때 10개 채권 가지고 있다. 주식수로. 그러면 자, 예를 들면 10개를 받는다. 그러면 7,000원 때 13개, 14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14개를 받고 있는데 더 떨어졌다. 정관의 70% 미만이다. 그러면 5,000원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일 때 자, 어떻게 해요? 수량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5,000원. 자, 5,000원까지 반토막 났으니까 수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참, 2배가 되겠죠? 2배가 20개.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떨어졌지만 회사의 약정이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5,000원 미만이 떨어지면 더 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5,000원의 리픽싱이 걸려 있더라도 5,000원 미만으로 들어가면 입지를 딱 매수로 5,000원에 하시고 그 밑으로 여러분이 매수를 줍줍 하는 거예요. 더 떨어지겠지. 20번에 걸쳐서 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솔트룩스는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서 자, 매도 가격이 보이고 약정대로의 가격보다 하락 시 이렇게 더 모아가야 하지만 자,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참 분명 채권 수익은 더 남아있고 당연히 주가는 오른다라고 지난주에 자,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 뒤로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1개월 자, 가중 산술 평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그리고 최근일 가중 산술 평균이 있는데 이 종목은 딱 움직인 것만 가도 1개월 가중 아니면 최근일 산술 평균 막 점으로 날아가든지 상한가 조금 빠졌다가 또 상한가 일주일 동안의 합산이요. 자, 6,000원부터 시작한 이 종목이 얼마나 움직였냐면 결국 3만 원까지 갔습니다. 10월 13일 날. 아이고 그냥 일주일 만에 막 점상으로 그렇게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최근일이지만 물론 이 종목도 자, 점상을 만들려고 그래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만큼 거래량도 작은 종목이지만 1개월 산술 평균으로 갔기 때문에 우아하게 고점까지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6,010원을 저점으로 3개월 10일 만에 주가는 자, 3만 원까지 500%가 저점에서 딱 우리가 66,000원에 아니요. 하지만 적어도 13,500원에 매수를 해서 6,000원까지 떨어져서 기가 막히더라도요. 이런 채권의 특징이에요.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20번 정도의 매수를 한다. 아, 10,000원 들어갔을 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또 여러분 채권을 정확히 본다. 자, 버텼다 그러면 이 종목이 3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고점에 정확하게 팔지 못하더라도 100%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하락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바닥을 찍고 상승장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지만 이제 자, 터널에서 나와서 첫 발을 디디고 자, 저기 멀리 불빛이 보이는 건 아니죠. 첫 발을 디딘 것뿐만은 아니에요. 첫 발을 딛고 자, 앞으로 이미 나아가서 터널이 이제 저쯤 있나라고 보는 정도죠. 하지만 밝은 저기 들판이 보이려면 저쪽에 보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살짝의 고랑도 있어 보이고 이런 상태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풀 종목이고요. 채권 규정이 개정된 이후 종목의 흐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말 자, 더더욱 안전하게 들어가시려면 추가 발행 채권이 21년도 12월 1일에 이 날짜는 정확하게 이후에 등록과 발행을요. 물론 여기에 봐야 될 거 많습니다. 금리를 막 7%씩. 자, 안 돼요. 이미 100만 원을 발행했는데 7%다. 3개월 7%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몇 년만 지나도 이게 몇 프로인지. 자, 만기까지 5년이다. 그럼 벌써 몇 프로를. 주가 더 올라도 이미 이자로 다 수익 내는 거죠. 그래서 표면금리 0% 반드시 상환 비율 자 0%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 종목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만 하시면 이렇게 6천원을 찍고 우리가 3만 원까지 가도록 바닥 6천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난 방송에서 18,300원대였어도 고점이 자 여러분이 그때여도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한 10% 정도는 사실 수 있는 건 여기에 채권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요. 약정에 들어가서 보면 하락이 얼마 그리고 상승 시에도 얼마 밑으로만 그 밑에 가격을 여러분이 얼마 상한선을 넘어버렸을 때는 당연히 못 사지만 그 가격이 멀찍이 남아있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의 기회다. 하락 시에는 매수한다. 그러면 이걸 꼭 지키셔야지 돼요. 하락 시에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26일 오늘 또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비상을 한 뒤에 아직도 여전히 이 정도의 자 1월 25일에 3만 원 찍었을 때 자, 그때 다 팔지 못하더라도 오늘 팔아도 여러분이 100% 수익은 13,000 얘가 500원, 600원 사이에 자 충분히 조정 가격이 나오거든요. 무슨 차트로 계산이 아니라 리픽싱 가격이 약정에 의한 리픽싱 가격을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부 다 열어보지 않으면 결국은 두근두근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 나와 있는 이 회사의 자료란 자료를 한번 어떤 종목이든 싹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100페이지 정도만 본다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끝까지 다 100페이지를 다 읽고 나면 이 종목 손을 떼면 안 돼 정도는 이 종목 꼭 매수해야겠다는 아니더라도 손 대면 안 되겠다 정도는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표면금리가 7%다. 손 못 대요. 자, 이런 종목 상환 비율이 125%다. 손을 대면 안 되겠다. 풋옵션이 아닌 콜옵션이 아예 걸려있네.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회사채 최대주 지분이 10%다. 알고 일단 50%부터 보자. 그 이유는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채권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때는 지분이 확실히 여러분이 50%만 50% 전후의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자의 의결권을 최대주주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50% 전후가 된다. 그럼 그때는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 의결권은 50% 정도, 100% 지분 중에 시총 중에 50%를 최대주주가 갖고 있어요. 다른 의결권까지 모아서. 그런데 10% 전후에 채권을 발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인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사겠습니까? 자, 물론 주 재무제표 여러분 확인하신다 그러면 이것보다 안전한 게 없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물 담는 시간에 물을 담으려면 일단 매수 이후에 조금씩 20번에 걸쳐서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바로 ELW예요. ELW가 요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콜옵션만 자, 콜맨이어서가 아니라 지수가 하락할 때는 지금 지수 하락보다는 금리가 오를 때 오르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면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회사채들도 떨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발행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익률이거든요. 금리의 수익률의 반대가 채권 가격이니까요. 근데 지금 금리가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자, 공적 자금이 딱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50조 알파를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가 막 올라갈 때, 레고랜드 때도 문제가 좀 있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9,100원짜리 10년물 채권이 오늘 거의 900원 부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더 높았을 때도 있고 926원이랑. 그러면 지난번에 1,940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올랐을 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팔고 나가게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기껏 9,100원짜리를 1,940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팔고 나가 이게 아니죠. 더더욱 방어를 할 때니까 금리가 오르는 날 환율이 방어가 되는 날이 차라리 많았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도 최대한 환율이 방어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거든요. 안전자산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날 살짝 환율을 덜 방어하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시장이고요. 그 다음이 채권 시장이고 그 다음이 원자재 시장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의 금융시장은 주식시장 이 안에 1번, 2번 막 여러 가지 3번, 4번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코로나 때 바로 채권을 시장에 많이 풀었죠. 자, 경제학자가 아닌 변호사 파월이 그러니까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 여기에 채권 시장이 원자재 시장, 부동산 시장인데 이 채권 시장이 자, 환율 밖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너무 많이 자,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인 채권을 2019년도에 20년도 초반에 코로나 전에 예를 들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0,000원인 채권을 우리나라는 갑자기 금리를 낮춰서 한 12,000원에 미국은 금리를 갑자기 우리보다도 시장 금리가 더 높은 상태에서 더 많이 낮춰서 15,000원에 풀었던 거예요. 이러니 미국이 부채 상한선을 막 조정을 하고 이 난리가. 근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수요 정책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파월이 막 무분별하게 금리를 낮추는 20년도에 다들 걱정을 했지만 파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21년도에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냐 할 때 파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가 22년도에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임기가 지금 2월인데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제는 자, 또 여기서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2년물 미국의 채권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땐 진짜 금리가 하락이거든요. 자, 여기서 금리를 살짝 올려주는 건 이 환율 밖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채권을 너무 많이 우리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자,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 일본의 침체를 우리랑 연관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일본의 침체를 우리랑 연관 지으려면요. 원화가 강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1990년도에 우리의 1달러당, 원달러당 자, 환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원대예요. 700원. 자, 일본의 침체는 원화 약세가 아닌 강세요. 엔화 강세에서 바로 프라자 호텔에서 레이건 때 엔화 강세를 만들어서 수출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워낙 엔화가 비싸다 보니까 아무도 엔화를 수출을 못해요. 일본 제품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침체는 일본의 길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 전혀 경제 상황을 옛날 과거도 하나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침체는 워낙 강세가 아닌 약세가 아닌 강세였어요. 그럼 우리가 일본의 침체를 거두려면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막 800원, 700원대까지 떨어져야지 돼요. 900원 정도까지는. 근데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율은 1,100원대라고 얘기하죠. 오늘 1,230원대, 1,220원대까지 전에 한번 갔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1,200원대가 무너져서 1,190원만 돼도 벌써 투자 심리는 확 달라질 거예요. 여기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이 다시 이 환율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원화가 다시 강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ELW가 최근에 2월 만기 ELW가 자, 23년도 2월 만기물이 이제 시작을 하고 이번에는 상당히 거래 날짜가
거의 1년 중에 가장 작습니다. 자, 그렇지만 2월 만기물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금리 하락 시에 탄탄한 수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녹화를 1월 26일 날 하고 있는데 홀이 훨훨 날랐는데요. 오늘 바로 29조의 환매수가 있었던 날이에요. 얼마 나오나 봤더니 한 25조가 나왔습니다. 4조는 안 나왔어요. 29조 중에. 4조는 여전히 몇 프로를 한은에서 주더라도 4조는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29조는 코로나 전에는 한 7조에서 10조 더 엄청나게 많은 환매수가 이루어진 거죠. 즉 우리 금리가 낮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2% 뛰기를 막 주니까 더 많은 물량을 그동안에 또 더 워낙 채권이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시에 ELW의 등락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콜이 올라갔지만 훨씬 ELW 등락이 확대된 상태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금리 하락이 확대됐습니다. 이게 8월 달이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근데 미국이 이때는 더 하락이 좀 셌습니다. 우리가 이때 한 3.85 정도에서 3.03이요. 이 하락 때 미국이 이때 3.5에서 2.5까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때 레고랜드 문제로 금리가 안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올라갔습니다. 4.65 정도까지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 미국이 4.2였습니다. 4.25 이럴 때. 근데 우리가 지금 떨어지는 게 3.2, 미국이 3.4. 엄청나게 우리가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3.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회복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4.1 이게 2년물이요. 파월은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떨어졌어도 2년물만 보고 있어요. 빨리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년물 채권이 4.1 정도 이런데 4.0을 떨어뜨려서 3.9가 된다 그러면 그때 파월은 말 바꾸기의 천재죠.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금리, 인플레이션 내 덕에 잡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임기가 2월이니까. 파월은 정말 머리를 잘 썼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때요? 거 봐라. 2월 달까지 만약에 임기가 끝쳐서 연장을 만약에 안 하던 그러니까 금리 더 올려야지. 금리 인플레이션 더 온댔잖아.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변호사 파월이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근데 금리가 딱 잡히면 내가 지금까지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파월한테 이렇게 20년도에 왜 무분별하게 그렇게 채권을 많이 코로나 처음 누구나 다 흑사병 이후로 유럽에 처음 경험한다고 이렇게 많이 21년도에 금리 올려야 된다 그랬지만 인플레이션 괜찮다 이렇게 왜 지금 와서 하지만 막판에 22년도 이때 파월이 눈치를 빨리빨리 챘죠. 무조건 올려야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구나.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어찌됐건 채권 쪽에서는 침체를 다 미리 맞췄습니다. 채권 쪽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당연히 진작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금리는 지금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죠. 이제 FOMC 회의 끝날 때쯤 만약에 파월이 이번에 0.25 베이비 스텝을 올리든 어쩌든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도 금리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파월은 금리를 올리기 위한 건 퇴장이에요. 금리는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리선이 안정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들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데 거기다가 니네 만나지 마 그러면 막 더 좋아지는데 오히려 잘 지내고 있는데 드문드문 그러면 싸우고 알아서 삐지더라도 헤어지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런 말 하잖아요. 뜯어 말리면 더 가까워진다. 이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매파적인 0.25를 해놓고도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파월은 뭔가 내심 불안에 떨면서 뒤끝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일단은 파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금리는 바로 8월 금리요. 이때보다 3.0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심리선은 확실히 자금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 채권 시장이 우리한테 주식시장의 심리선도 올리는 게 바로 채권 시장이죠. 보통 이제 폭락이들이 금리가 오른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 떨어져요.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10조를 풀어야 되는데 10조가 만기가 들어와요. 13조를 풀어야 되는 상황.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12조를 예전 진짜 13조, 14조, 지금 12조 가까이 20% 정도. 우리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이걸 회복을 하느냐
많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확실히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일단 진행되기 때문에 3.03을 떨어져서 심리적으로 앞에 자 숫자가 2자로 딱 바뀌는 순간 자 익절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공적 자금이 그러면 11,000원대까지 10년물 채권 올려놓고 자 이제 많이 올렸으니까 나가 할까요? 아니죠. 조금 조정은 있더라도 더 자금 투입이 충분히 될 걸로 믿어집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게 공적 자금은 금리 하락을 막냐고요. 자 요걸 한번 보셔야 돼요. 공적 자금은 금리 하락을 막냐고요. 금리 하락을 막을까요? 채권 가격의 하락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금리하고 우리 채권 가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높게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신용도가 떨어진 거죠? 자, 가격이 그만큼 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자 금리가 자 나는 담보대출을 받을 때 더 이익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수익률의 반대예요. 그래서 공적 자금은 금리 하락을 막는 게 아니라 금리를 자 하락시키고 하락을 막는 건 바로 채권 가격 하락을 막는 거예요. 막는다. 자, 최근에요. 풋은 작아졌어도 풋이에요. 차월로 갖고 있었던 풋.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풋이 30이 있기 때문에 20번, 24번, 22번 계속 콜을 사고 팔고 하더라도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금리가 그냥 치솟고 환율이 평가 절하가 돼버리면 그때는 공적 자금으로도 못 막는 거예요. 싸졌던 이 풋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풋을 요거 조금 자 이미 그 많은 콜을 거래하면서 풋 가격이 떨어졌는데 요거를 살리느니 자 이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만에 하나 경우 그리고 편안하게 자 추진력 있게 콜을 거래하기 위해서라도 콜은 풋매입 금액으로 매수한다. 이 얘기는 지금 풋이 100만 원 들어갔던 게 예를 들면 자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을 콜을 들어가는 게 아닌 자 매입 금액 당시에 풋이 100이죠. 콜도 100을 들어가 놓는 거예요. 정말 하락일 땐 저 5만 원이 얼마 갈지 모르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콜이 자, 한 3일 만에 최근에 130원에 들어갔던 콜이 25원까지 떨어졌지만 자 오늘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미 이 콜은 200몇십 원까지 10배가 더 넘게 날아가는 게 지금입니다. 바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모든 게 다 안정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바로 요거요. 이 풋이요. 1월 4일 날 가지고 있었던 날짜로 치면 이미 22일, 거래일로 치면 차월이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차월로. 이 콜을, 이 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이후로 콜들이 계속 거래들이 됐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차월 콜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당연히 당월이죠. 근데도 차월을 더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적 자금이. 근데 이 차월이 없었다. 이때 지수가 좀 하락을 할 때 이 차월이 없었다. 자, 콜도 못 들어갑니다. 자, 당연히 이 차월 풋 대비 들어갈 수 있는 콜은 이미 20번은 더 1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회전은 20번은 더 했을 거예요. 콜이. 그만큼 자 하락을 하더라도 빨리 회복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매수가 있어서 하지만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5년물 채권이 있어요. 5년물 채권이 있으면 화요일날 20년물 채권이 있는 거예요. 3년물 채권이 있으면 그 다음날 2년물 채권이 있는 거고 1월달은 좀 채권 발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7번. 이제 다음 주에 5년물 채권과 화요일날 20년물 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0년물 채권이 수량이 많을까요? 5년이 많을까요? 당연히 5년이 많겠죠. 근데 이 5년물 채권이 있는 날 자, 환율은 평가 절하가 되고 채권은 막 금리가 올라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20년물 채권이 제대로 안 그래도 조금 발행하는 이유는 초장기채라 제대로 될까요? 아니죠. 적어도 글로벌이 하락을 해서 5년물 채권이 그날 하락을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폭을 줄인다고요. 최대한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는 막아낸다고요. 근데 그도 안 된다. 막 20년물 그 다음날 발행이 있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도 못한다. 그러면 그 남아있었던 차월이 풋이에요. 그 얘기는 공적 자금을 투입도 못할 정도로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 차월을 갖고 있는 게 나은 거기 때문에 지금 비중으로는 자, 이 자질구레한 가격이 싸진 풋을 굳이 여러분이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한테는 안전장치로 즉 콜을 거래할 수 있는 자
그 장치로 요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월이 총 30이지만 20 들어간 거 그대로 있고 50 해서 이게 우리한테 정말 안전한, 자, 안전한 이 정도의 비중이, 풋 비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 이 차월풋을 자,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뭐 매도하고 그러면 정말 비나이다, 콜만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렇게요. 우연히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차월을 제외하고선 그 풋들을 이제 당월이 됐지만 콜을 열심히 매매하는데 30이에요. 차월 풋이 이제 당월 풋이 됐지만 그 30만큼의 콜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한 10% 정도 더 갖고 있어서 40대 31대 우연히 갖고 있다가 오버나잇을 했어요. 일단 평가 금액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5만 원밖에 콜을 못 사겠지만 매입 금액으로 보셔야지 돼요. 이건 그 사이에 매입 금액으로 풋이 낮아졌지만, 자, 풋이 움직이거나 콜이 움직일 때 얼마 센지는 아시죠? 지난번에 막 700%씩 나온 것처럼 매입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우연히 자고 나면 이렇게 오버나잇 했을 때 이렇게 나머지 물량이 45.7% 그 다음날 비중이 철저히 기다려진다면 기다린 콜 중에 이런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지고 있는 일부가 45.7%, 이때 335원이었지만 46콜을 2번 정도 더 사서 평단이 230원 낮아졌는데, 자, 335원이요. 자, 적어도 자, 전에 팔린 게 335원이었고,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눈에 띄는데, 예, 자, 딱 같이 봐야 되는 게 요렇게 똑같은 46콜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던 46콜처럼 평단을 낮추니까, 아니면 46콜이 안전하기 때문에 더 사서 230원이요. 자고 났더니 이렇게 46콜이 추가를 하고 추가를 했던 46콜이 오버나잇을 성공을 한 건데, 이거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자, 그 풋, 쪼그라들었던 풋이 있기 때문에 풋 30에 맞춰서 콜을 10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 덜 들어가서 20이 있어도 되는 거고, 요 정도는 비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콜도 여유 있게 오버나잇을 했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 번에 들고 있었던 게 45점 몇 프로 정도 난다. 쪼그라들었던 풋이 얼마가 되든 매입 금액으로 생각했을 때 과감히 콜을, 지금 같을 땐 특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말 하락이 나오는데 체험펀드가 들어가서 공적 자금이 방어를 못 해버리고 원화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대박 풋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9,100원짜리 거의 부근의 10년물 채권을 지금 1,900원 부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밀려서 1,700원, 1,600원대 후반이 됐다가 다시 1,900원까지 회복을 해버린 정도니까 금리가 안정적으로, 자, 오르더라도 다시 떨어져서 3.2 부근까지, 3.3 부근 가까이 갔다가 3.2 후반부 3.6까지 갔더니 다시 3.2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번에 떨어질 때는, 자, 더 세게 3% 앞자리만 10년물 채권이 딱 바뀌어서 11,000원을 완전히 회복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금리는 하락 쪽으로 충분히 기울 수 있는 상황으로들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비중이 철저하면 기다린 콜 중에서 이런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날짜예요. 이번에 거래일이 보시면 13일 시작했죠?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목요일이 만기거든요. 자, 만기일 전까지 날짜가 이렇게 짧았습니다. 아마 1년 중에 거래일로는 제일 짧은 날짜예요. 자, 거기에 아직까지 등락이 나오면서도 뭐 엄청난 등락이 나오기보다는 작은 지수 상승에도 콜이 엄청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날짜로는 녹화는 26일이고 여러분은 타임머신 타고 토요일날 방송 들으시고 월요일날부터 30일날 임하게 되는데요. 날짜로. 자, 그럼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저는 차월을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도 콜 등락이 엄청 세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서 최대한 등 가격이요. 예를 들면 320이다 이러면 콜도 차월도 여러분이 320, 2.5씩 움직이니까 풋도 317.5인데 참 이게, 자,
공급자든 LP든 발행사든 요 부근에 게 없어요. 저기 이제 차월은 330이나 막 335. 왜냐면요, 요거 거래 하면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풀어갖고 막 거래하다가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나면 딱 거래 소멸시켜 버리려고요. 자, LP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발행사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파생의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익이 났을 때 양도 뭐 소득세를 좀 줄여주고 나면 여기저기 우리가 홍콩다음으로 2위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을 붙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거래하던 여러 가지 하나 이상의 발행사에 한 개 이상의 이 발행사에 LP가 있어야 되는데 자, 막 서너 군데씩 붙는다고 보세요. 최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세지니까 작은 등락에도 ELW 등락이 훨씬 커지겠죠. 이걸 막아버렸습니다. 개인 투자를 위한 게 뭐예요? 자, 물론 세금을 당연히 받아가야 되지만 이거 파생입니다. 자, LP가 여럿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파생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적절하게 파생인데 자, 수익 났을 때는 세금을 가져가고 손실일 때 물어주지 않잖아요. 너무나 비합리적인 구조이긴 하죠. 그래서 날짜로는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자, 거래가 만약에 된다. 차월물의 거래가 페리티가 95 정도 이상이 되고 페리티가 95라는 건요. 100이 돼야지 딱 행사가를 수렴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시장의 5% 이상 거의 5% 가까이 95% 정도 남아있던 5%는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때부터 근데 5% 이상 자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페리티 95짜리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차월 손대지 말고 그냥 당월물 콜로 거래하십시오. 풋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장에 차월을 공급을 했는데 페리티도 95 이상 그리고 시장의 공급도 5% 이상 돼서 거래량이 뜨문뜨문이 아닌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콜은 이제 당월이 아닌 차월을 50% 이상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 여러분이 그 생각은 하세요. 당월이 뜨면 수백 프로고 차월이 뜨면 자 차월이 50% 오르면 당월은 300% 간다. 이 생각 갖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당월을 10만 원 들어갈 바에 차월을 100만 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전하니까. 그러더라도 차월을 저기 50원짜리 들어간다. 자,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당연히 차월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장에 공급 안 한 차월은 자, 예를 들면 시장의 행사가가 코스피 200 지수, 옵션 지수가 300인데 320인데 저기 340짜리 조금 거래되는 거 이거는요. 이 340짜리 콜을 고른다는 건 지수가 오르는 걸 타임머신 타고 가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이 근처에 적어도 5단계, 330 정도도 높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LP가 투자를 안 해요. 자, 이 이상의 콜을 거래하는 거는 당연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이번 주가 워낙 이번 달이 2월 만기물이 워낙 작았습니다. 거래 날짜도. 안 그래도 날짜가 두 번째 목요일이 9일이에요. 지난번에 10일 날 만기였고 이번이 9일인데 휴일이 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날짜로도 3일이 여기에 2일이 가 5일 거래일로 어떻게 보면 거의 5일 가까이가 일주일 가까이가 빠진 거예요. 날짜도 가장 짧고 자 보면 이날 빼고 한 주, 1주, 2주, 3주, 4주 차째 보통 5주짜리일 때가 휴일도 없이 이렇게 많은데 거래일이 다 뺏겨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든 월화 정도에 여러분이 거래량이 느는 차월이 있다 그러면 단타를 당월과 차월을 겹치기로 들어가시고 자 차월도 시장에 7, 8% 이상 공급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적으로 당월에 정말 10 정도를 제외하고 만약에 30일 들어간다 40일 콜을 단타를 들어간다 비중을 40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10 정도만 당월을 갖고 있고 30 정도는 자 차월을 거래해야지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러분이 거래하기에 아직도 2월 만기물을 사실 2월 만기물이지만 어느 순간에 저희는 3월 만기물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엄청난 큰 등락에 작은 등락에도 콜이 잘 움직였을 뿐이에요.
엄청난 등락이 나온 이후로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부터 방향이 하락을 하면 막 뚝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ELW 거래하기에는 이번에는 특히 안전한 구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안전한 구간에 여러분이 거래하실 때 방울물에서 차월로 롤오버 한다 그러거든요. 그 시기를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자, 방월 10만 원 들어갈 거 차월 100만 원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꼭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니까 세상 모든 게 다 그냥 편안해져 버려요. 그 이유는, 자, 여러분 대출이 문제가 아니죠. 물론 대출 있는 분들은 막 안달복달 하시겠지만 금리가 떨어져야지 우리 채권 가격이, 우리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 국채가 그만큼 든든해지는 거고요. 원화 가치도 평가절상이 되잖아요. 자, 모든 게 좋은 게 낫지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올라가고, 자, 어떻게 해요? 원화 가치 막 떨어지면 그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지금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10년물 채권이 아직은 3.23%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앞자리 3%가 떨어진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자, 우리는 조금 두 발을 더 편히 쭉 뻗고, 자,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는, 자, 투자 생활에도 안전한 구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는데요. 자, 눈이 많이 내리는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밖에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